안녕하세요. 돈을 버는 TV의 차길재입니다. 주식 얘기는 섣불리 해서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의 그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다 다를 건데, 저는 사실은 더 빠짐으로써 이 기회가 더 주어진다,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하도 무슨 내성이 있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 견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현금을 갖다가 약 35%를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안 쏘고. 얼마 전에 쏠라 하다가, 2차전지 소재주만 집중적으로 기관이 파는 걸 보면서, 요 놈들이 더 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사는 거 중단해놨고, 일부 조금 딴 건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해도 요번 참에 많은 사람들이 이 2차전지 소재주 좋아하던 분들이 많이 틀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거진 다 오기는 왔습니다만, 보니까 벌써 한 20%, 30% 가까이 빠진 놈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분명히 내일, 모레 정도는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이걸 잘 참아내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 얘기를 앞으로 섣불리 했다면 큰일 나겠다, 욕 태백이 얻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체감적으로 또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기회를 다 잡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모이탕에 가가지고 느낀 건데요. 모이탕이 한 3년 가까이 전에 25억이나 투자해가지고 모이탕 엄청나게 크게 잘 만들었던 분인데, 싹 주인이 바뀌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초지정을 이제 제가 창업 컨설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25억짜리를 갖다가 5억에 인수받았다. 그리고 20억을 지금 3년 만에 20억을 까먹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게 빚이 있다든지 또 잘못 리듬을 타는 투자 쪽으로 잘못 리듬 타면은 그야말로 쪽박을 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집 건너편에 오스템 임플란트 요번에 혁명사건 일으킨 그 친구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기자들이 빼곡히 그 앞에다가 막 카메라 들이대고 있는데, 오늘 봐보세요. 아버지가 자살했다. 69인가 68인가 그런 분이 자살했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참, 이 비극입니다. 비극. 그야말로 한 가정의 쑥대밭. 이게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단초는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주식회가 꼴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쫓기다 보니 이런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제가 주식 도박 해가지고, 우리, 해물만, 주식만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견디내는데, 주식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하면은 또 선물 옵션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란 것이 빨리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다들 선물 옵션 쪽을 가는 분들은 거진다가 생명이 무진하게 짧습니다. 싹 다 재산 다 잃게 되거든요. 그걸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올해는 주식도 상당히 나름대로의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게 떨어지고 나면 어느 정도는 올라오겠죠. 그런 다음에 잘 보고 판단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다. 올해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부동산. 오늘 아침에 보셨죠? 금리를 8분을 올리겠다. 그리고 8분이 안 올라더라도 미국이 6분 정도는 신속하게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환율도 올라오고. 자, 이게 금리를 이렇게 미국이 선제적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해 한 4번 정도 올린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벌써 다음 달인가 올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경제신문 한 2부 보고 있는데, 경제신문을 유심히 뜯어보면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통 건물이라든지 큰 아파트, 비싼 아파트 나오가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광고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이 건물 파는 게. 그리고 기업들이 보면은 보유 부동산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킨다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얼마나 부동산에 발빠릅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전다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돈 될 만한 거 부동산을 다 몰래 판다는 얘기입니다. 현금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문에도 그 건물 뭐 100몇십억짜리, 200, 300억짜리 그런 거 통매매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엄청 얼마 전에는 뭐 없었는데 매일같이 막 늘어납니다. 그 광고가요. 늘어나는 거 보면서 앞으로는 참 이 부동산 특히 이렇게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요, 금리하고 부동산하고는 완전 역관계입니다. 그래서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도 지금 땅이라든지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특히 아파트 사는 거 이런 건 전 다 뒤로 밀어야 됩니다. 밀어놨고 현금을 참 다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이제는 느긋하게 부동산 사는 거는 늦으면 늦을수록 더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은 급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재테크, 그러니까 재테크 할 만한 게 없죠. 올해는. 볼 때. 올해 안 좋고 또 올해는 그나마도 괜찮은데 제가 보는 게 이제는 내년에는 더더욱 아마 먹을 것이 한 곳도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사는 장사대로 아마 어려울 거고. 물론 이제 요게 3월, 4월 되면은 오미크론 여름이 좀 코로나가 좀 사그러지면서 보복 소비니 뭐 좀 크겠죠, 여름에. 그러나 경기가 너무 엉망이라 빚은 많고, 빚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이 이게 폭락이 하면은 사실은 되면 세금도 많고 이래 되면은 경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아마 장사 창업 쪽에도 상당히 데미지가 있을 거고, 부동산 이런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별 볼일 없는 해가 될 것이고, 주식도 또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 주식은 안 하면 될 것이고, 부동산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기타 추가로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금년 봄에 웬만하면 팔 수 있으면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게 아마 장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